네, 오늘은 미국의 건설 지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데이터가 12월 데이터고요. 2조 1921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118억 달러 소폭 증가된 흐름이 나왔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 추이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체 건설 지출이 MOM 변화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0% 부근에서의 정체 횡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추세 하락했고 그 가운데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정체 횡보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MOM 0.54% 증가하고요.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난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서 전체 건설 지출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실제 미국의 건설 경기, 즉 주택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건설 업종인 건설업 자체의 경기 상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건설 지출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는 건설 업체들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굵직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감소가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들은 신규주택 공급 관련된 차트에서도 늘 설명을 드렸었고요. 보시면 이 차트죠. 주택건설 일자리는 여전히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규주택 완공 건수가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착공이라든지 허가, 더불어서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이미 꺾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과거처럼 신규주택 완공 흐름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택 건설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이 미국 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건설 지출 둔화는 한마디로 미국 GDP 경제 성장률을 저조하게 끌어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라든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등 주요 건설 분야가 빠르게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높은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 지출이 둔화되는 경향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게 되면 건설업체들은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PF 동원 자금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주택 구입자들도 대출 비용이 모기지로 증가하게 되면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상당히 절벽인 상황이다. 그 가운데 가격만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미국의 건설 지출이 이렇게 계속 둔화되는 흐름이라면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부적으로 주거 흐름에서만 보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YY 5.98% 증가합니다.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늘어났지만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시게 되면 직전 달에 비해 좀 뚜렷한 증가세가 나왔죠. 어느 정도 감소 추세 후에 방향성이 달라질 정도의 흐름이냐, 이렇게까지는 보기 어렵겠지만 단기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그런 모멘텀으로 해석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건설 지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비주거 건설 지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나델리 CEO가 어제 AI 과잉 투자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죠. 최근 데이터 센터 부지를 임대 계약한 부분을 취소했는데, 이 취소된 내용을 가지고 AI 투자의 과잉 투자다, 이런 얘기가 좀 과대해서 과장돼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을 워딩을 정확하게 좀 살펴봤더니 이번 부지 리스, 이번 데이터 센터의 부지 임대 계약을 취소한 배경에는 한마디로 전력 공급 문제가 좀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전력 공급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분별하게 AI 투자를 했던 그런 흐름에서는 소폭 후퇴한 그런 면모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정확한 취지는 결국 이 전력 공급 문제가 즉시 해결되기 어려운 지역에서의 데이터 센터 부지 건설은 취소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숨고르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장은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밸류인 구간이죠. 사실상 이런 흐름은 증시 붕괴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버블 장세, 멜트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워런 버핏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금을 최대치로 보유를 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워핏보다 수익률이 높다. 그게 운인지 실력인지는 그 부분은 시간이 검증을 해줄 것이다. 1, 2년 투자할 게 아니고 10년, 20년 투자할 것이라면 그 긴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률을 놓고 봐야지.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워런 버핏보다 좋았다. 이를 기고만장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AI 투자 관련해서 많은 내러티브가 있었지만 미국의 전체 비주거 건설 지출입니다. 이 부분에 결국 AI 투자, 기업들의 캐펙스 지출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비주거 건설 지출 YY 흐름이 2.33% 증가하긴 합니다. MOM 변화 보시면 0.06% 증가죠. 사실상 너무나 뚜렷하게 둔화된 모습이고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비주거 건설 지출이 7,49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큰 의미는 없고요. 더불어서 MOM 변화가 급증했던 구간은 IRA, 칩스법 등을 통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되던 그런 효과가 나타났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제조업 전반의 건설 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후에 23년 상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비단 작년에 있었던 선거 불확실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들이 캐펙스 지출을 지원하려는 뭔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중간에는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뚜렷하게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비주거 건설 지출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분의 건설 지출로만 좁혀서 확대해서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12월 제조업 부분의 건설 지출은 2,371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대비 변함이 없었습니다. YY 11.4%고 이 부분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전체 그림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둔화되고 있는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OM은 0.06% 직전달에 비해 더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IRA라든지 칩스법 등 재정정책 지원 효과가 나타났을 때 뚜렷하게 제조업 건설 지출이 늘어났다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대폭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중요한 부분은 추세적으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이 리쇼어링으로 제조업의 붐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재 데이터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로 확장을 하는 한마디로 하이퍼스케일러 현상이 나타나다 보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모두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가 선순환되는 그런 모습을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데이터는 사실 생각보다 한참 미비한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AI 투자가 특정 대기업에 국한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AI 캐펙스 투자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산업생산이라든지 제조업 PMI도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부분의 재정 지출이 잘 나가는 일부 대기업들 위주 AI 투자를 하는 그 소수 특정 대기업에 국한돼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대부분 95% 이상의 제조업 기반 회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리 CEO도 얘기를 했지만 AI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고 제가 이 내용을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의 분위기는 향후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건 AI 시대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너무 속도에 비해서 빨리 나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현재 부진한 이유도 이런 부분에서 논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AI 투자가 경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면 이게 낙수 효과가 나타나서 다양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런 강한 성장의 드라이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좁혀서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6천억 달러 수준인데 이 중에 10% 수준만이 AI 칩 시장의 규모입니다. 아직 미비한 수준이죠. 다만 이게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비중을 늘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일반 칩 대비 단가가 매우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면모는 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부진한 이유 자체가 AI 칩, 특히 전체 반도체 섹터에서 10% 수준만이 잘 나가고 나머지 90%는 다 부진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제조업 모습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를 더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력 공급 문제라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런 전력 인프라의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고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전력 부분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지금의 고금리에서 저금리라는 환경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AI 투자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AI 투자, AI 캐펙스 투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 단에서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어져야 됩니다. 전력 인프라와 AI 캐펙스 투자의 차이점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투자 회수 기간이라든지 또는 자금 조달 방식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의 높은 금리에서는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늘기 어렵다.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다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 증가도 한계치에 다다를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밸류 버블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이런 흐름이 얼마나 더 갈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다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올라타든지 모멘텀 투자를 하든지 기술적 투자를 하든지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될 것이지만 지금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금리, 고금리에서 저금리라는 환경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경제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아니고 AI 투자의 패권을 다루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리 CEO가 AI 과잉 투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내막은 사실 데이터 센터 부지 임대 계약을 취소한 배경에는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한 결정이다. 이런 부분에서 전력 건설 지출에 대한 흐름도 살펴봤고 전반적인 비주거 건설 지출, 특히 제조업 건설 지출을 통해서 현재 제조업 전반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